건강만 잘 지켜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세 시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꿈꾸시는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평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게 노후 자금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자금을 날린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뿐만이 아니고요. 가족까지 잃는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 사기 실태 들여다봤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당했으면 그걸 내가 어디다 말해봤어. 그때 그 심정 같았으면요. 죽고도 남지.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는 200억 원을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도 금융 지식의 어두운 주부들이 당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는 상상. 꿈에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노후 자금 사기를 당해 희망을 잃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 들어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꿈꿨던 지순애 씨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지금은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불러갖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네 사놓은 건물이라고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마지막 번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해서 은행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이익 남은 거를 우리 연금으로 해갖고 한 달에 우리한테 얼마씩을 주겠다. 해당 사기업체는 백화점에 은행까지 설립할 거라는 말로 지순애 씨를 현혹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했죠. 보험까지 다 해야하고 땅 팔아다 넣고 아저씨 돈 넣고. 교통사고로 잃은 막내 아들 생각만 하면 더 억울하다는 지순애 씨. 얘가 죽어버리니까 보상금이 뭐 1억 5천이나 왔던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 보상금으로 그거 다 넣지. 저 돈마저도 다 들어갔습니다. 막내 아들의 유일한 유품 종이학입니다. 나하고 둘이 있으면서 접은 것이라 못 버리고 나 혼자 보고 싶으면 혼자 이렇게 만져보고. 끝내 흐르는 눈물. 하지만 이렇게 우는 것도 이제는 사치라고 여깁니다. 집에서도 못 울지.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지.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울고 걸어오면서 울고 남이 보면은 그냥 웃고 남이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사기를 당한 후 자신마저 잃어버렸다는 지순애 씨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안정적인 노후마저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는 최성철 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4억 가까이 돼요. 사우디 갔다 왔거든요. 뼈골 빠진 돈인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싹 사기를 맞았으니 그게 오죽하겠냐고요. 그가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 벌리는 대로 그냥 해결해주고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뭐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심심하면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한번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는 오지도 않아요. 용기 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러보지만 끝내 걸지를 못했습니다. 생길려가 외삼촌 약주 한 잔 대접한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의료기 대여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던 외조카. 저들이 알아서 다 키워준다고 그러고 돈만 벌어준다 그러면은 그럼 가지고 그냥 즐겁게 쓰기만 하라 그러는데.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는 밥 한 끼가 아쉬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누가 쌀을 좀 준다 그랬는데 줘야 주는 거지 뭐 말로만 준다 그러니까 뭐 사겠어요. 안 죽으려고 먹는 거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죽은 목숨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눈만 뜨고 끔뻑거리니까 살아있는 거 보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산송장이에요. 정말 말하자면 산송장. 끝없는 노후자금 사기 사건.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어르신들이 4명 중 1명꼴로 금융사기를 당했다거나 또 당할 뻔했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 금액도 1인당 한 7, 8천만 원으로 참 상당히 높아요. 피해 유형도 고수익 투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까지 다양합니다. 지인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윤민자 아는 씨. 스님이었어.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걸 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지가 내 통장으로 해줄 테니까 들어오는 걸 봐라. 실제로 지인의 말처럼 매일같이 통장에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고 말았는데요. 한동안은요. 저기 아는 사람이 가면은 가만히 있었다 지나가는 거 보고 피했다가 가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때 그 심정 같았으면요. 죽고도 남지. 죽을 수도 없을 정도였었어 진짜.
노후자금 사기의 상처는 이듬해 갑작스런 남편과의 이별로 더 깊어졌습니다. 1년 있다 우리 조 아저씨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니까 내 팬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참. 하지만 남편과의 사별을 아파할 겨를도 잠시, 올겨울 한파 걱정에 현실은 더욱 막막해집니다. 노년을 울리는 노후자금 사기,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노후자금에 관련해서 결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었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 사업에 관련돼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즉 지인들한테도 많은 분들한테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절대로 남한테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익 상품을 제안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자금이 있다고 가정할 때 10% 정도는 생활자금, 비상자금조로 예치하시고 30% 정도는 안전한 정기예금에 또 30% 정도는 매월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월 지급형 상품에 그리고 마지막 30%는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가입하셔서 수익률을 제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픈 바람, 건강과 함께 노후자금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잃은 이 사망 보상금까지도 한순간에 딱 그 실수로 다 날려버렸다면 평생 남아있는 이 여생의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싶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꾼들이 이게 노후자금인지 아닌지 고려하고 따져서 사기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년층들이 노후자금 때문에 목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타깃이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는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가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투자라고 하면 저는 그럽니다. 당신이나 하십시오. 그렇게 좋으면 왜 모르는 나한테 투자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그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고수익을 권유한다?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 가족, 지인한테도 이렇게 속고 속이는 판에 투자할 때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는 바로 가압류라든지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시고요. 또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